네, 3교시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교시에는 안정된 기분, 현명한 생각 알아봅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는 법.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침착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의 행동을 찾아내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은 평상심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3교시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막 흔들릴 때는 어때요? 사실 가만 보면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마음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외부 자극 있고 그걸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또 수많은 자극들이 막 오잖아요. 이걸 처리하면서 또 새로운 대상, 이것에 또 눈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에다가 감정에 휩싸이면서 크게 당황하거나 또는 흥분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식으로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받아들인 자극,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하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러면 이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생각 같은 것도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할 거냐. 기분이 들뜨거나 반대로 푹 가라앉거나, 그러면 이때 들떠도 그렇고 팍 가라앉아도 그렇고 몸과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 몸과 마음이 좀 가볍고 상쾌하게 제 기능을 하려면 이 기분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또는 반대로 팍 가라앉거나 하지 않고 잘 안정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평상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평상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른 판단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맑은 호수에 물이 고요하게 있으면, 이 흔들리지 않고 잘 안정되게 있으면 여기에 하늘도 구름도 산도 또 내 얼굴도 그대로 비치죠. 근데 이제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찌그러지고 파도가 치게 되면 모양이 아예 사라져 버리고 심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고요해야 또 바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저는 가끔 이제 심심할 때 그런 걸 해보는데, 길을 가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봅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굉장히 겁나요. 불안합니다. 어디에 부딪힐까봐. 자, 눈을 감고 어두운 길을 걸으면 두렵고 불안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있게 못 걷죠. 근데 눈을 뜨고 밝은 길을 걸으면 그냥 걷죠. 또박또박 자신있게 갈 수 있죠. 바른 판단력을 가진다 하는 것은 환한 대낮에 이렇게 눈 뜨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판단력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막 헤매면서 더듬으면서 가는 거죠. 맑은 호수가 잔잔할 때는 속도 훤히 보이고 수면에 비친 주변 풍경도 선명한데, 바람이 불어서 수면에 물결이 생기면 찌그러지고요. 그래서 더 막 파도가 치게 될 정도 같으면 속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마음이 호수라면 이 기분은 물결과 같다. 이 마음이처럼 이렇게 고요한 물에서 이렇게 내 기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안정된 기분. 이 안정된 기분이 이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행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일 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잘 가릴 수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감정에 휩싸이면서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판단을 하기 힘들어서 문제가 생기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분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기분이 안정돼야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력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평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몸이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마음은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숨을 딱 들여다보면서 숨을 지각하는 거.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른 곳에 갔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 마음 찾기에서 우리가 숨쉬기, 모으기, 알아차리기, 깨어있기, 꿰뚫어보기,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마음을 고조하게 유지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 느끼면서 지켜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집중되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행복한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불행하거나 괴로운 느낌, 이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일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자연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게 안정된 마음에서 잘 발휘가 되거든요. 자, 어떻게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느냐?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에 이거를 가라앉히는, 스스로 기분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이거는 뭐 따로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게 그걸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단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죠.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리죠.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렇게 안정된 이런 그 고수의 경지, 이게 그냥 이렇게 바로 되긴 쉽지 않죠. 몇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가지고 막 그 어디에 흥분돼가지고 막 그러거나, 또는 막 가라앉아서 기분 나빠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한 채로 있거나, 막 그러다가 뭐 괴로워서 막 그러다가, 또는 막 즐거워서 들떠서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서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이 고르게 되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한참 마음이 흔들린 다음에 알아차리는 수준. 근데 이제 내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 찾기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는 것에서 이 알아차리는 것들이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은, 기억나십니까? 눈덩이 효과. 이 눈이 쌓인 그런 산에서, 정상에서 이 눈덩이를 굴리게 되면 점점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지점에서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이 눈덩이를 멈출 수 있는 것이, 힘이 빨리 알아차릴수록 덜 든다는 거. 나중에 알아차리면 피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게 되면 이것을 바로 잡는 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 살피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거나 듣거나 어떤 자극을 맞이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첫 한 생각, 이것이 느낌과 행동을 일으킵니다. 결정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차분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으면 느낌과 행동을 조절하기가 쉬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늦게 알아차리면, 모르면은 한참 힘들죠. 애를 써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느낌, 행동, 이것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느낌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좋은 생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길이야 하고 그대로 보고 입장 바꿔보고 고맙게 받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을 바꾸는 세 계단. 그러니까 현명한 생각으로 내가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그런 것들이 탁 일어났을 때 흔들렸을 때 이걸 바로잡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느낌, 처리해야 될 그런 느낌을 이제 바람직하게 바꿔가는, 안정된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런 3단계, 세 계단 해가지고 여기 제시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용어로 하면 뭐 나지사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입장 바꿔 이해하기, 그리고 마음 비워 고맙게 받아들이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대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했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게 밑바탕 틀이 돼가지고 새로운 자극을 만날 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왜곡 현상이 생겨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선입견, 고정 같은 걸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쁜 것이 탁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뭔가 어떤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가 아닌 내 식으로 잘못 받아들인 어떤 좋지 못한 습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내 멋대로, 내 익숙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다시 말해서 이 주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제껴놓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관념, 객관적 사실, 이걸 구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사실대로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식으로 빨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어떠한지, 객관적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내 주관을 일단 제껴놓고 보는 것이 1단계예요. 누가 나한테 이 자식이 하고 눈을 부라렸다 이럴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 또는 나한테 욕을 했다, 이거는 판단한 겁니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저 사람이 이 자식이라고 말을 하면 눈을 좀 크게 뜨는구나, 눈을 동그랗게 뜨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내 주관을 일단 딱 제껴버린다. 이걸 이제 마음 비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살피는, 왜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꿰뚫어 보기로 가기 위해서, 꿰뚫어 보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이지, 난 아직 모른다, 그런데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라 그랬죠. 그것을 활용하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쫙 됩니다. 여기서 주관적 관념이라는 거하고 객관적 사실, 이거 잘 구분할 줄 아시나요? 자, 장미꽃은 예쁘다, 이거 주관적인 관념인가요, 객관적 사실인가요? 주관적 관념이죠. 저 장미꽃은 빨간색이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죠. 딱 구분이 되시죠? 예. 그런데 자꾸 주관적 관념에 얽매이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한다든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일단 내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첫 번째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내 입장에서 떠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만한,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한,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이나 있겠지,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뭐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입장 바꿔 이해하기, 역지사지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이래서 일어날 만하지 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웬만하면 이 두 가지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워낙 견해 차이가 크거나 그렇게 해서 일어난 문제 같은 경우는 3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참 재수도 없네, 라는, 아, 이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을 탁 튕겨가지고 옷이 탁 젖었다. 그럴 때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정말 최악의 일일까요? 만약에 그 차가 빗물을 이렇게 쫙 한 게 아니라 나를 치고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벌어진 일은 그래도 훨씬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있었던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걸 기대하니까, 좋은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최악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일종의 착각이죠. 근데 여유를 갖고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나쁜 일이 벌어질 확률도 큰데 이 정도가 됐으니까 참 감사하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요 정도는 돼야 돼 하고 가지는 욕심, 내 기대, 이거를 높게 가질수록 이게 어렵고,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그럴수록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참 다행스럽고 고맙고 하는 일도 되게 되죠. 이걸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적게 해서 만족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서 고맙게 받아들이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걸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눈을 뜨고 뭔가 볼 수 있는 거, 이게 안 못 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내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뭘 먹으면 이렇게 이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내 기대치를 낮추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별로 감사하다는 느낌 같은 게 안 드는 건 뭐냐면, 이건 기본이잖아, 누구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키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적게 할수록 더 행복해지면서 고마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이제 웬간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지게 되죠. 자, 온전한 지혜로움, 현명한 생각. 온전한 지혜로움은 어떤 거냐? 있는 그대로 봄, 그리고 감싸 안는 거. 아까 자기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입장 바꿔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기대치를 낮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지혜로움에 보면 여기 파란색, 이건 좀 따뜻한 색으로 돼 있죠. 예,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감성,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날카롭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성, 지혜, 이런 측면과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히 감싸 안고 감정적이고 자비롭고 온화한 따뜻한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향의 것이 잘 통합되어 있을 때 온전한 지혜로움이 된다. 이 감싸 안는 마음이나 따뜻함이 없는 이걸 마른 지혜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냉철하고 날카롭기만 하죠.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기계 같은 겁니다. 별로 인간답지 못하고 좀 싸늘하고 그렇죠. 반대로 이런 날카로움이 없이 정확하지 않은 채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막 이러기만 하면 이제 버릇 없어지고 대책 없는 거죠. 뭐 이게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 자를, 그러니까 유괴범을 따라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혜라고 한다면 이렇게 냉철한 지혜와 따뜻한 자비, 사랑,
이것들이 잘 통합된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을 현명하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만둘 때, 또 나설 때와 물러설 때, 또 말할 때와 들을 때, 일할 때와 쉴 때, 이걸 잘 알아서 조화롭게 하죠. 그래서 이런 때를 잘 안다고 해서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를 잘 모르는 것은 철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철이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생각을 키우는 것은, 현명한 생각을 키우는 것은 행복해지는 길을 올바르게 알아내는 일이 되죠. 아까 얘기했던 안정된 기분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행복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분이 들뜨거나 가라앉으면 몸과 마음이 제 기능을 잃는다. 그래서 기분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하기 쉽다.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용량도 커진다. 자, 한 생각을 알면, 그러면 한 생각, 기분과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현명하게 바꿀 줄 알면, 그러면 불행하거나 괴로운 느낌을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 3계단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라보고 큰 마음으로 안을 때, 차갑고 따뜻한 것을 같이 양수겸장을 할 때 행복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뚜렷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행동은 올바르게 하고, 기분, 감정은 안정되게 하고, 생각, 지혜는 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음쓰기 2번째 시간으로 키우기에 이어서 이제 이루기를 알아볼 겁니다.